의뢰인은 집을 판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분양 신청을 하러 갔더니 조합이 이랬다는 겁니다. 그 아파트 이미 조합이 매수했는데요. 이 이야기는 공시송달이라는 제도 때문에 한 사람이 자기 아파트를 판 적도 없이 분양 자격을 잃게 된 실제 사건을 각색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결혼을 하면서 장인댁으로 이사를 했고 예전 아파트는 비워뒀습니다. 집만 그대로 두고 직장 근처라서 가끔 쓰려는 생각이었죠.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그 아파트가 재건축 대상이라는 소식을 듣고 분양 신청을 하러 조합 사무실에 갔습니다. 기대가 컸겠죠. 그런데 돌아온 말은 단호했습니다. 이미 조합이 매수했습니다. 분양 신청은 안 됩니다. 의뢰인은 아파트를 판 적이 없었습니다. 조합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합은 매도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이유로 더 이상 분양도 권리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판결이 있었다는 말에 법원에 가서 기록을 열람해봤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아파트를 조합이 매수했다라는 판결이 있었던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 집이 내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게다가 그 판단이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렸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의뢰인은 소송 서류를 받아본 적도 없었고 조합의 최고서를 본 적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서들은 공시송달로 처리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사건의 핵심 쟁점이 등장합니다. 최고서가 공시송달된 것도 집합건물법상 최고서를 받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가? 집합건물법 제48조는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구분 소유자에게 최고서를 보내고 그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회답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그 회답이 없으면 불참으로 간주되고 조합은 그때부터 매도 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시송달은 실제 받지 않아도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에 있습니다. 공시송달된 것도 집합건물법에서 최고서를 받은 것에 해당하면 의뢰인은 분양권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1심 법원은 조합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소장에 최고서를 첨부해서 공시송달했으니 적법한 최고가 있었다. 따라서 매도 청구가 유효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소송 서류가 전부 공시송달돼서 의뢰인은 당연히 몰랐습니다. 그래서 판결도 나중에 알았고 그때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시 내용 증명을 보내서 조합 설립 동의서를 제출했고 1심 판결에 대해 추후 보완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치열한 법리 다툼이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최고서가 실제로 도달하지 않았는데 집합건물법상 회답 기간이 진행된다고 볼 수 있는가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전입신고하지 않고 집을 비워둬서 최고서를 받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피고가 최고서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은 피고의 잘못에 의한 것이다. 원고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공시송달로 최고서를 송달했기 때문에 집합건물법에 따른 정당한 매수 청구가 가능하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재산권을 제한하는 절차는 엄격해야 한다. 법률 효과를 발생하려면 적어도 당사자가 그 내용을 알아야 한다. 공시송달은 실제로 도달했는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회답기간은 최고서를 실제 인지한 날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공시송달만으로 회답기간이 시작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의뢰인이 최고서를 실제로 인지한 날부터 2개월이 기산되며 피고는 그 안에 조합 설립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매도 청구권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 따라서 조합의 매도 청구는 무효다. 즉 당사자에게 생각할 기회도 없이 공시송달만으로 권리를 박탈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의뢰인은 법원에서 승소해서 조합원 자격을 되찾고 분양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생각할 기회도 주지 않고 권리를 박탈할 수 있는가? 권리는 단지 형식이 아니라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 속에서만 존재합니다. 내가 스스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면 권리를 침해당한 것이고 적극적으로 주장을 해야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현현 변호사였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사건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